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인데요. 좋은 이별, 그리고 그래도 좀 상처를 덜 남기는 이별, 혹은 이별 후에 상처를 덜 받는 이별과 이별하기, 오늘 이야기해 봅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던 사랑도 어느새 끝이 나고 마치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듯이 잔인하게 이별 통보가 돌아오죠. 남은 것은 서로의 가슴에 남긴 이별의 상책일 뿐. 사랑에 삶을 더하면 한 번쯤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이별의 후유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울은 물론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볼펜 하나만 잃어버려도 속상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어요. 사랑할 때 좋았던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고통으로 돌아오죠. 같이 들었던 노래, 같이 갔던 극장, 함께 끼었던 커플링,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단서들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저항을 하려고 해도 침습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침입하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별의 가능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은 과연 있을까요? 림태주 작가의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산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나옵니다.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이 있다. 좋은 이별은 같이 헤어지고 나쁜 이별은 혼자 헤어진다. 좋은 이별은 자명한 이유가 있으나 나쁜 이별은 이유가 모호하다. 또 좋은 이별은 이별의 징후를 미리 알려주지만 나쁜 이별은 느닷없이 닥친다. 그런데 실상 좋은 이별과 나쁜 이별은 차이가 없다. 그저 아픈 이별이 있을 뿐이라는 기절이 있거든요. 이 기절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혼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하고 그 이유도 모른 채 느닷없이 이별을 고한다면 상대방에게 예의가 별로 없는 좋지 않은 이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죄책감 때문에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거나 진짜 이별하는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 사실 좋아하는 다른 상대가 생겼는데 안 가르쳐주고 그저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또 느닷없이 잠수를 타서 모든 연락을 끊고 이별하는 잠수 이별이야말로 최악의 이별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별에도 예의가 있고 이별에도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이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이별을 먼저 하자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서 이별을 질질 끌거나 심지어 상대편이 먼저 이별을 좀 하자고 말해줬으면 하는 기대만 갖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데요. 이는 자신에게도 상대편에게도 상처가 될 뿐입니다. 이별을 위한 완벽한 순간은 없고 이별을 하자고 하는 것도 온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별의 확신이 들었다면 이별을 하는 쪽이 상대를 무심하게 대하거나 혹은 짜증 섞이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별도 다른 세상 만사 모든 일처럼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직장 면접을 한다거나 기타 인생의 중요한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이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상대방이 좀 여유가 있고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좀 눈치를 보고 기다렸다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별은 물론 좀 조용하고 서로에게 집중이 되는, 길거리에서 이별하기는 좀 그렇죠. 네. 봄날은 간다 보면 왜 그 길거리에서 둘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던데, 좀 집중하는 장소에서 마주보고 해야겠죠. 상대편에게 더 이상 미련이나 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그간 사랑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이별하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을 피하는 건 쉽지만 그런 식으로 이별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분명하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려는 이유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 차이 같은 모호한 말은 피하고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별을 포장하지 마시고요. 돌려서 말하지도 마시고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 같은 나쁜 소식을 포장해서 듣기보다 있는 그대로 듣는 편을 사람들은 덜 상처를 입고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대편이 격분하거나 화가 났다면 차분하게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나 다시 만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겠지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말고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이별의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번에 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네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한 4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 너는 친구들하고 몹시 즐거워 보였지만 나는 몹시 좀 긴장하고 불편하고 재미도 없었고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 내가 미리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가자고 했잖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도 힘들어서 이제 너와 더 이상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별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먼저 위험한 이별의 방식이 있죠. 연애하는 동안은 너무 다정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돌변하고 폭력적이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 이별이 되지 않고 연인에서 스토커로 변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이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떤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밤보다는 좀 이성이 작동하는 낮에 이별을 통보하고요. 차 안 같은 곳에서 이별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있을 폭력 행동에 대비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이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심한 경우 경고를 한 후 경찰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또 다른 이별의 방식도 있죠. 상대를 바꾸면서 계속 이별을 하는 환승이별이라는 건데요. 환승이별을 자주 한다면 진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환승이별을 자꾸 하는지. 이 경우에는 연애의 좀 좋은 부분, 단물만 이렇게 취하고 싶다는 일종의 자기중심주의가 작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더라도 연애가 주는 판타지, 기분 좋은 떨림, 설렘 같은 감정들이 좋기에 상대방이 누구든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환승이별을 자주 하는 분들은요,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독의 힘, 고독력보다는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것인데요. 그러나 환승이별의 상대는 이 사실을 안다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진 경우를 심리학에선 상대적 거절이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상대적 거절을 당한 이별은 더 심한 분노, 소외감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요. 또 환승이별은 너무 큰 상처를 상대에게 주기 마련이죠. 환승이별을 자주 한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나의 애착 유형과 연애에서 기대하는 나 자신의 판타지를 좀 들여다보고요. 연애도 세상만사 모든 일처럼 조금 쉬엄쉬엄 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별 후 닥치는 이런 상실감, 분노, 죄책감 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단 이별은 무작정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별 후에는 상대편에게 떠난 이유를 전가하거나 떠난 이유를 이렇게 그 사람 탓이다 라고 투사를 하는데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처럼 이제 전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먹어서 젊은 시절의 사랑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상처를 준 이별도 있고요. 또 거꾸로 상처를 받은 이별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별은 불운하게도 좀 상대를 미성숙한 나이에 만났거나 내가 변화하고 성숙해지거나 그가 변화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의 타이밍과 개인의 성장 시간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별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인 프랑코 라세클라는 이별의 기술에서 이별할 때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대상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실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놓은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 대상이 없어도 사랑은 존속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기다려야 할 대상이 있다고 오직 사랑뿐이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사장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가요에서 이별 후에도 상대를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다른 사람에 갔다가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오라 라는 식의 낭만은 예술의 영역에 남겨두라는 말이겠죠. 어쩌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연애는 결국 이별로 끝이 납니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나 이별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연애는 물리적으로 이별을 해도 끝이 나고요. 결혼을 해도 끝이 납니다. 즉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또 다른 이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결혼과 동시에 연인과 완벽히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또 주거지, 또 가사노동, 또 다른 가족 간의 관계, 육아 등으로 삶의 양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또 다른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연애는 어떤 형태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가 끝이 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별 역시 감기처럼 서서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별이 아픈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별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 나도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별은 꼭 사랑의 독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홧김에 어떤 분노나 혹은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쉽게 헤어지자고 하지 마세요. 이별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진실은 이별을 하게 되면 사랑했던 사람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2년가량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화도 잘 통하고 편지도 많이 썼고 음악회도 같이 가고 또 순수하게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할 수 없이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그 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고요. 대략 그 사람을 못 본 지 지금은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또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결혼 후 한 사람에게 정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몹시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것이에요. 하필 그때, 하필 그 나이에요. 금세 사랑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금세 이별을 하지도 마세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이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별 후의 감정, 상처, 아픔, 허전한 상실감은 이별 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까지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별은 그 사람과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자신과도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애인과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환상, 헤어져도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 것이라는 환상, 헤어지고 다른 대상에게 달려가면 아프지 않을 것 같은 환상, 이것은 이별의 아픔을 덜 느끼려고 하는 마음의 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별과 이별하기, 상대방뿐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한 시간, 상대방과 함께한 내 자신까지 배려해주는 이별이란 불편한 감정을 당분간 견뎌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아있는 사랑을 간직하면 언젠가 고통 없이
그 사랑을 다시 꺼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시간이란 자비로운 신 앞에서 사랑의 고통도 지나가고 추억이란 또 다른 옷을 입은 기억이 당신을 방문할 테니까요.